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주목을 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가 목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주 초 개회를 알렸던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주요 결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 다뤄진 2단 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호프컵을 개최해 축구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를 마련했습니다. 불황으로 소비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고품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고 시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주목을 받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에선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총대들의 의지가 돋보였는데요. 윤인경 기자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성교회는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목회를 세습해 그간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는 과거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모든 해석을 뒤집고 목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총대들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명성교회 세습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목회자의 자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도 세습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 겁니다. 총 투표수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석은 부결되어서 삭제되겠습니다. 목회 세습의 가능성을 열어줄 뻔했던 세습금지법 개정안도 폐지됐습니다. 총대들은 앞서 세습금지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만큼 개정안 역시 폐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난 재판국원들도 전원 교체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재판국 보고가 이뤄진 총회 마지막 날, 총대들은 명성교회 재판에 대한 재심을 새로 구성된 재판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젠 새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해 다시 심의하는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헌법 해석을 거부하고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는 등 목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일관되게 드러난 만큼 재심 판결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번 주 초 개회를 알렸던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교단들은 한 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총회장을 선임하고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교단별 정기총회 주요 내용을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 문제로 혼란한 가운데 제103회 총회를 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신임 총회장의 평촌교회 리명석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리명석 총회장은 예장통합 제68회기 총회장을 지낸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의 아들입니다. 예장통합은 총회 기간 내내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으로 인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주요 안건들은 임원회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교단인 예장합동은 제103회 총회에서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총신대학교 사태와 관련해선 이 문제의 조사와 처리, 정관 정상화 등을 위한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에게 재안수하지 않는다는 헌법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결의도 이뤄졌습니다. 위임 목사 자격을 재심리하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교단 통합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예장 대신 교단은 통합 측과 수호 측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예장 대신 통합 측은 교단 명칭을 예장 백석 대신으로 변경하고 제41회기를 이끌어갈 총회장에 동탄 사랑의 교회 이주훈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 측과 결별한 교회들과 함께 제53회 정기총회를 연 예장 대신 교단은 등대교회 안태준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장 고신교단은 제68회 총회에서 연산중앙교회 김성복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예장 고시는 이번 임원 선거에 스마트폰으로 투표하는 스마트 보트를 도입해 약 20분 만에 선거를 치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장로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선 특히 굵직한 인물들의 이단 문제가 다뤄지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교단들의 이단 결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가 올해도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예장 백석대신 총회는 피지 집단 이주와 타작마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옥주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신옥주 씨는 예장 합신과 합동, 통합 등 다른 교단에서도 이미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백석대 씨는 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임보라 목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장통합도 이번 총회에서 임보라 목사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는 결의를 내리고 퀴어 신학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보라 목사도 과거 합신과 합동, 고신에서 이단 또는 교류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 초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자격을 박탈당했던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에게도 교류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분명하게 정통교회 교리와는 다른 이단 사상이 있어 보인다며 김노아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거나 교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장합동은 또 세물결 플러스 김요한 대표와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전 몽골 선교사였던 이용규 선교사 등에 대해서도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위원회가 조사하도록 결의했습니다. 김요한 목사와 김용희 선교사 등 일부 이단 시비는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박 의사를 밝히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예장 고신총회는 부활복음을 강조해온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에 대해 참여 자제 결의를 내렸습니다. 고신총회는 김성로 목사가 십자가의 의미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부활만 강조한다며 균형 잃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120명의 아동들을 초청해 호프컵을 개최했습니다. 기아대책은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긴급구호 등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이 10개국의 나라에서 120명의 아동들을 초청해 호프컵을 개최했습니다. 자선행사격인 호프컵은 지난 2016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기아대책은 호프컵을 통해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꿈을 이뤄가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응원했습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축구 경기에 참여한 아이들은 모두 국내 후원자들을 통해 결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아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여주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계기를 이번 대회에 만들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이 세상에서 모든 대회 가운데서 이 호프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가한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마다가스카르와 멕시코, 볼리비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지의 출신 아동들로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ow, me siento muy contento porque así puedo conocer otras culturas de los demás países. Y también agradecer a Corea por esta linda oportunidad que nos da de poder compartir sanamente a través del fútbol. Ma décision est de remporter la Coupe d'Espoir et de trouver les amis. 2018 호프컵 대회는 선수들이 속한 10개국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에 우승국을 가리게 되며 축구란 스포츠를 통해 아동들이 국경을 넘어선 우정을 확인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게 됩니다.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후원자들을 만나고 후원 아동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불황으로 소비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고품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실속을 챙기는 트렌드와 맞물려 시장은 더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불황 속에 성장하는 중고시장, 관련 내용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프로젝트에 필요한 태블릿 PC를 구입하려던 20살 지세빈 씨는 새 제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국내의 한 온라인 중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거래는 판매자들이 물품의 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트에 올리면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연락해 원하는 제품의 거래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 씨는 원하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했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중고품이라 해서 막 흠집도 많고 별로 생각보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되게 괜찮고 제품이 그다음 뭐 흠집이나 기스 같은 뭐 제품 상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또 그에 반해 가격도 낮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고품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중고품 시장의 성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가 투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고품 매장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매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중고 의류나 잡화를 판매하는 이 매장엔 2,300여 개의 물건이 진열돼 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 고객은 100명이 넘습니다. 중고 제품을 남이 쓰던 헌제품이라 여겼던 소비자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질 좋은 중고 상품을 판매해 고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요즘 좀 고객님들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가을 옷도 많이 사러 오시고 이제 좀 연령층도 좀 다양하게 좀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좀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좀 중고에 대해서 약간 그런 시선 없이 좀 다양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한편 교계에서도 바자회, 중고장터 등 중고품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구세군은 올해부터 서울시 특급 호텔과 협약을 맺고 중고 물품 나눔과 공유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재활용 사업은 중고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을 특급 호텔에서 기부받아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물품은 매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판매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중고 물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이 쓰던 거잖아요. 그 쓰던 건데도 불구하고 물품이 하루에 뭐 한 100여 점씩 이렇게 팔립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부터 오프라인 매장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중고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고품 시장이 커지면서 신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똑똑한 소비가 요구됩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 영상 콘텐츠 키즈모아가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국내 첫 광고 선교 캠페인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전함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는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들까지 이 폭염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다 나오셔서 그렇게 전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분명히 열매가 크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뜨거웠던 지난 여름 부산 해운대와 경남 김해 등 경상도 지역에서 교회 외벽과 택시에 복음 광고를 게시하고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오는 11월엔 전라도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는 칼로 싸우느냐? 나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 영상 콘텐츠 키즈모아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키즈모아는 어린이들이 인형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암송 노래로 찬양과 율동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경기 성남시 주님의 교회가 제작하고 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서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형극을 진행하고 성경 암송 노래를 창작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 앞을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상에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넣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접하도록 했는데요. 주님의 교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기도한다며 다른 교회들이 어린이 사역의 키즈모아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서 보내왔습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지구촌 평화를 염원하는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중학생 합창단원 39명은 먼저 독일을 찾아 베를린 장벽 유적지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선언된 포츠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오스트리아에선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선보였고 비엔나 국제센터와 슈테판 성당, 쉔브룬 궁전을 찾아 버스킹 공연을 펼쳤습니다. 월드비전 합창단 김보미 상임지휘자는 진심을 담은 노래로 지구촌 아동들을 위로하고 싶다며 평화를 노래하는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이단 사이비단체 신천지가 인천의 한 경기장에서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영화 바울이 내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8일 신천지가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만국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항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인천시청에 경기장 대관 취소를 요구하며 일주일 넘게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장의 권한으로 경기장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설공단의 권한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인천시설공단 이응복 이사장에게도 대관 취소를 요구하는 17,0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는데도 신천지 측 입장을 듣고 나서 결론을 내겠다는 답변 말곤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천지는 이번 행사에 세계평화축제란 이름을 걸고 국내외 수만 명의 인사들이 참석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와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행사 당일 경기장 주변에서 대규모 맞불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여성과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첫 번째 책무가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평등권 실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 선언을 요구한 유엔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최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그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들을 전개해왔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같은 이유로 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단 종교단체가 명문대 심리학과를 사칭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포교 활동에 나서 학과 측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는 종교 집단이 심리학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변종 기독교 교리를 전파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집단이 대도시 번화가 등지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본인이 서울대 심리학과 조교 또는 연구원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서울대 공과대학 강의실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연구 참여자로 선발됐다고 통보하고 이후 변종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칭 행위는 서울대뿐 아니라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유명 대학들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영화 바울이 내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바울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불태워졌던 AD 67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작품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담았습니다. 또 이번 영화에선 바울이 옥중에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과정, 4차 선교 여행을 끝낸 바울의 삶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역할은 영화 배너에 출연했던 연기파 배우 제임스 폴크너가 맡았으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을 연기했던 배우 제임스 카비젤이 바울의 동역자 누가 역을 열연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읍니다. 영화는 10월 중 개봉될 예정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의 아픔을 화폭에 담아온 김근태 화백이 세계인권의 날 지정 70주년을 맞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엔 오준전 유엔 대사와 장애인 작가 지망생들의 그림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빛속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김화백과 작가들은 장애인들의 아픔을 담은 작품 90여 점을 전시했습니다. 27년간 장애인들과 함께해온 김화백은 물감을 수없이 문지르는 스크래치 기법을 통해 장애인들의 아픔과 상처, 회복의 과정을 이미지화했습니다. 한쪽 귀와 눈의 장애를 신앙으로 극복한 김화백은 특별히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복음, 예수님 등 생명의 빛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과 파란색을 주로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지난 4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초청 전시회에서 선보였던 작품으로 파리 화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시는 9월 17일까지 인사동 GNJ 광주 전남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 동성애 특별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목회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엔 200여 명의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박성재 변호사는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도 부실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특히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3기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흥사 광주연수원 개강예배가 문흥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강예배 설교를 전한 맹현환 이사장은 부흥사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며 혼탁해진 세상에 바른 진리를 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가 정읍 세정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 말씀을 전한 김형재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며 찬양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음악회엔 쉐핑 콰이어를 비롯해 칼로스 키즈 선교 합창단, 세정교회 호산나 찬양대 등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이칠 권리를 놓고 유럽연합과 구글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칠 권리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하란 명령에 구글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법정 싸움에 나선 겁니다. 한편 구글은 2년 전에도 개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삭제하란 유럽연합의 요청에 따르지 않아 10만 유로, 하나로 1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했습니다. 이 부서들은 지난 1979년 중국이 인구 억제를 위해 한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설립된 부서로 위반자에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산을 규제해왔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완전히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학교에서 요가 바지 차림의 등교 문제를 놓고 학교와 학생 측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인권단체인 시민자유연맹이 케노샤 고등학교가 최근 몸에 붙는 요가 바지를 입고 등교한 여학생을 2차례 집으로 돌려보낸 것은 성차별적이며 개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생이 어떤 옷을 입을지 학교가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요가 바지는 등교 복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와 뉴욕, 밀라노와 함께
4대 컬렉션 중 하나로 꼽히는 런던 패션위크에서 올해부터 동물 모피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 패션협회는 주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업계의 의견, 소비자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